정신과 의사긴 맞습니다. 제가 근데 이거 디스하시면 안 되고요. 그 선생님께서는 정말 정신과 의사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잘 하고 계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닥터 전미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신과 진료와 심리 상담은 어떻게 다른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정신과 진료나 심리 상담 같은 단어를 떠올리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 과거에 어떤 상처나 트라우마가 있을 경우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나한테 신체적인 폭력을 했을 수 있고 언어적인 폭력을 했을 수도 있고요. 학교 다닐 때 왕따를 당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아는 지인에게 성추행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안 좋은 경험들이 내 안에 생생하게 살아 있어서 현재의 내가 뭔가 행복하지 않은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현재의 삶에서 스트레스를 우리가 살면서 많이 받아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돈 때문에 스트레스 참 많이 받아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또 부부 사이라든가 연인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이런 대인관계에서도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고 살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명백하게 정신과적인 증상이 있고 거기에 따른 진단이 붙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입니다. 과거의 트라우마, 현재의 스트레스, 명백한 정신과적 증상 세 개가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아요. 과거의 상처로 인해 PTSD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고요. 현재의 스트레스로 인해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첫째랑 둘째랑 상관없이 증상이 생기기도 해요. 예를 들어 우울증의 경우는요. 유전적으로 생기기도 하고요.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생기기도 하고요. 또 갑상선 질환 같은 신체적 질환들도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첫째 트라우마, 둘째 스트레스, 셋째 현재 정신과적 질환. 이게 뭐 영향을 서로 주고받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영향을 주고받지 않기도 하는, 인간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떨 때 정신과를 가야 되고 어떨 때 심리상담센터를 가야 되고 이렇게 헛갈리게 되기 때문에 제가 바로 거기에 대한 기준을 좀 잡아 드릴게요. 사실 정신과의 질환들을 보면은 우울 증상이 있지만 우울증이 아닐 수도 있고요. 공황 장애가 있지만은 약도 중요하지만 어떤 분들은 극심한 스트레스 관리가 더 중요한 분들 계시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원인도 다양한데 현재 정신과적 진단의 단점은 너무 그 복잡다단한 인간을 기계처럼 막 툭툭 잘라갖고 좀 진단을 내리는 좀 그런 점들이 있어서 순전히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은 다소 좀 마음에 안 들긴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솔루션을 해드려야죠. 도대체 언제 정신과를 가야 되고 언제 심리상담센터를 가야 되느냐. 먼저 첫째, 둘째, 셋째 나눠드렸잖아요. 여기서 명확한 거는 세 번째,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 이거는 명백하게 정신과 의사들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정신과 병원에 무조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째랑 둘째는 뭐냐?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는 정신과 의사들과 심리상담센터의 그 공통된 영역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아냐? 그쵸? 제가 또 기준을 잡아 드릴게요. 세 번째 해당하는 경우, 세 번째, 그러니까는 무조건 정신과 병원에 꼭 오셔야 되는 경우를 제가 잡아 드리는 거예요. 여기도 꼭 다시 세 가지로 또 구별을 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 나의 일상적인 그 바이오 리듬이 깨졌을 경우입니다. 잠을 못 잘 때, 밥을 못 먹을 경우, 의욕이 없어서 내가 꼼짝을 못 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정신과를 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내가 해야 할 일을 못 할 경우,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도저히 내가 슬픔에 가득 차서 학교를 못 다니거나 직장을 못 다니겠다. 내가 공황 발작이 심해 갖고서는 도저히 자동차를 못 하겠다 할 경우에는 정신과를 꼭 오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정신과를 오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경우에 따라서는 정신과적 응급 상황이 될 수 있고요. 입원을 응급부로 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정신과는요, 병원이에요. 병을 보는 곳이에요. 제가 이렇게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이런 데 보면은 정신과 막 디스하면서 가면은 정신과 의사가 약만 주도록 하는데 이거 디스하시면 안 되고요. 그 공황장애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질환들은 약이 가장 중요하시거든요. 그 선생님께서는 정말 정신과 의사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잘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약을 쓰시는 분들은 아마 첫째, 둘째 해당하는 경우셨기 때문에 기대하시는 게 조금 다른 부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정신과 선생님들의 1순위는 뭐다? 세 번째라는 걸 항상 명심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의문이, 그러면은 과거의 트라우마나 현재 스트레스는 정신과 의사들 안 보느냐? 아닙니다. 저희 봅니다. 네, 정신부성만 전문적으로 하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 계시고요. 부부 상담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 계세요. 그런데 이거는 병원 세팅과 여건에 따라 다르고 그 선생님께서 어떤 진료를 전문적으로 하시느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저희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제가 하루에 봐야 되는 환자분이 한 40명에서 이쪽 저쪽 하거든요. 거기에 초진 환자 한 두세 명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환자분 한 분당 시간을 내드리는 게 넉넉하게 내드리는 경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해당하는 환자분일 경우에 그 경우에 따라서 환자분 상태가 한 번에 뭐 1시간 정도 상담을 좀 필요로 하시겠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경우 제가 보내드리는 심리상담센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는 심리상담센터 고르는 팁에 대해서도 한번 좀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정신과 진료와 심리상담이 어떻게 다른지 좀 알려드렸습니다.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정신과 진료와 심리상담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과거의 트라우마. 두 번째, 현재의 스트레스. 세 번째, 명백한 정신과적 진단이 붙는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정신과 병원과 심리상담센터가 공통적으로 본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신과 병원에서만 전문적으로 본다입니다. 네, 다 이해가 되셨죠? 다음에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